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삼상 단락전류의 문제풀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임신 문제로 병원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사 문제도 겹치고 해서 강의 올리는 텀이 조금 길어지게 된 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삼상 단락전류 원리에 대해서 쭉 학습을 했었죠. 어떠셨나요?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계산 있죠. 계산은 원리보다는 조금 더 학습하기가 수월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원리를 내가 좀 더 잘 파악하고 있으면 자, 계산하는 과정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와닿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를 하니까 원리도 조금 어렵지만 조금씩 학습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상 단락전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고장 전에 자, 부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는 무부하 상태라고 합니다. 자, 혹은 부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계산을 쭉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관점은 자, 안씨 I, E. 자, 이분들께서 정립한 계산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무조건 쭉 따라와 주시길 권합니다. 자, 익숙해지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번 시간 구성 어떻게 될 건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장전 무부하 삼상 단락전류 문제 자, 두 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분의 1 사이클 시점에서 최대 직류 오프셋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 상태를 가정해서 비대칭 고장전류 시료치를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사이클 지점에 있어서 자, 이것은 자, 비대칭을 의미하는 약어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시료치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장전 부하가 존재를 한 경우에 자, 같은 문제를 중첩의 원리 그리고 부하 전류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식 두 가지로 풀어보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고장전 무부하 상태인 경우 삼상 단락 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식 있죠. 자, 얘네는 AC 성분, 자, 시료치를 구하는 것이고 DC 성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리액턴스의 이산적인 변화를 가정하게 됩니다. 자, 요 친구는 자, 각각 일정하지만 자,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프로 살펴보면 차과도 리액턴스, 자, 과도 리액턴스, 자, 정상 상태 리액턴스가 어떻습니까? 자, 이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류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시정수라는 것을 사용해 가지고 자, 이러한 전류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자, 이 친구는 당연히 AC 성분을 의미하고요. 자, DC 성분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수를 보시면 자, AC 성분의 시정수가 포함이 된 것이지 자, DC 성분의 시정수는 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턴스는 당연히 이산적인 변화를 가정하고 시정수를 반영해서 전류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여기 I2'은 자, 차과도 삼상 단락 전류를 의미를 하고요. 자, 위쪽 식에서 얘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얘네는 과도 상태의 삼상 단락 전류를 의미하고요. 자, 얘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정상 상태의 삼상 단락 전류가 있죠. 자, 요 친구는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기 발전기가 있는데 전격 용량이 100메가볼트암페어고요. 자, 전격 전압이 13.8kV. 자, Y 결선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선간 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삼상 60Hz의 전격 주파수를 갖고 자, 동기 발전기가 무부하 전격 전압으로 운전을 하다가 자, 단자들 간의 삼상 고장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상 단락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기의 기본값에 대한 단위 리액턴스가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본값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정격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각각에 맞는 기준 용량, 자, 기준 전압을 설정을 해봐야 되겠죠. 정격값을 자, 기준으로 설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준 용량은 100MVA 될 거고요. 자, 선전류 기준값을 구해줘야 하기 때문에 선간 전압의 기준값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선간 전압의 기준값은 13.8kV가 되겠죠. 그래서 I 베이스, 즉 선전류 기준값이 자, 요 식에 의해서 자,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얘네를 계산하면 기준값이 4184A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발전기 고장 후에 교류 전류 성분은 얼마인가 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러한 리액턴스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해야 합니다. 자, 요 친구는 상전압을 의미해요. 자, PU 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 상전압이 13.8 자, 나누기 루트 3 kV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준값이 자, 13.8 루트 3 kV로 나눠주면 상전압의 PU 값이 1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에다가 0.12를 나눠주면 차과도 삼상 단락 전류 시료값이 8.333 PU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8.333 PU 값에다가 자, 기준 전류 값을 곱하면 34,865.3A가 차과도 삼상 단락 전류 시료값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도 상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전압 PU 값에다가 0.25를 나눴더니 당연히 4 PU 값이 과도 상태 삼상 단락 전류 PU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4184를 곱하면 16,736A의 자, 과도 삼상 단락 전류 RMS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 상태 삼상 단락 전류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에다가 자, 1을 나누면 1PU가 되겠죠. 자, 여기에 기준값인 4184A를 곱하면 자, 정상 상태 삼상 단락 전류 자, RMS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번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발전기 고장 시점에 전체 전류 교류 더하기 직류 성분은 얼마인가 라는 거죠. 자, 문제에서 이 기기의 초기 직류 성분은 초기 교류 성분의 50%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AC 성분 자, 시료값에다가 곱하기 1.5배를 하면 AC 더하기 DC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장 시점의 교류 시료값은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4,865.3A 자, 요 친구 있죠. 자, 얘에다가 자, 1.5배를 하게 되면 52,298A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B번은 해결이 됐고요. 자, 이 사이클 후에 교류 성분은 얼마인가? 자, 그 다음 5초 후는 얼마인가? 자, 요 친구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정확하게 시점이 주어졌죠. 이 사이클 후 혹은 5초 후라는 명확한 시점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요 식을 사용해서 전류값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IT의 식을 우리는 유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I2'의 값이 34,865점 여기에다가 과도 전류를 빼면 자, 16,736을 차감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과도 상태의 시정수는 여기 0.04초로 주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도 상태 전류에다가 정상 상태 전류를 빼서 과도 상태 시정수 값인 1.1초를 여기 이런 식으로 대입하게 되면 자, 결과적으로 IT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여기 뒤에 정상 상태 전류값도 적어 주셔야 해요. 자, 여기에다가 이 사이클 후기 때문에 자, 한 사이클이 60분의 1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클이라고 하면 60분의 2초가 되겠죠. 자, 얘는 30분의
1초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IT에다가 30분의 1을 대입하면 자, 전류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30분의 1을 어디에다가 대입하냐면 당연히 자, 여기 T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값이 24,240.2A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초 뒤에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라고 했죠. 자, 그럼 당연히 여기 T 값에다가 5를 대입하면 4,317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정상 상태인 자, 이 값과 자, 근접해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과도 리액턴스가 0.15, 자, 과도 리액턴스 0.24, 자, 정상 상태 리액턴스가 1.1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차과도 시정수인 0.035초, 자, 과도 시정수인 2초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TA로 나타내진 것은 바로 AC, DC 성분 중에 자, DC 성분 시정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DC 성분은 이 식에서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DC분 시정수는 반영이 되지 않았죠. 자, 그리고 발전기의 전격은 500MVA, 자, 20kV의 전격 전압을 갖고요. 당연히 전격 주파수는 60Hz의 동기 발전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차단기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현재 무부하 상태라고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헌데 차단기, 자, 부하 측에서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전기는 전격 전압보다 5% 높게 무부하 운전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PU 단위로 나타낸 차과도 고장 전류, 그리고 시료값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전압의 기준값이 20kV 나누기 루트 3으로 주어진 거죠. 그러나 현재 20kV 자, 나누기 루트 3의 1.05배로 운전 중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얘로 다시 나눠주면 자, PU 값이 1.05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요 층으로 나눠주면 자, 7PU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전류는 선전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선전류의 기준값을 구해야 합니다. 자, 선전류의 기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준 용량에다가 자, 루트 3 나누기 자, 20kV를 하게 되면 14,433.8A가 기준 선전류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에다가 요 친구를 이렇게 곱하면 시료값인 101.036kA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값이 바로 RMS 값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의 함수로 표현한 최대 직류 오프셋 전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전압의 위상차에 따라서 DC 성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DC 성분이 가장 크게 발생하려면 전압이 어떤 시점에 투입이 되어야 할까요? 자, 전압의 투입 시점이 제로인 경우에 여기에서 고장이 발생을 했으면 삼상 단락 전류는 90도 늦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허나 무부하 상태에서는 고정자에 흘렀던 전류가 없으니까 당연히 고장 시점에 전류는 일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DC 성분이 이마만큼 똑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직류 오프셋 전류가 무슨 말이냐면 전압 투입 제로인 것을 의미합니다. 요 친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압 투입 시점이 최대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전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DC분이 자,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얘를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DC 성분은 AC 전류값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 AC 성분 자, 시료값에 루트 2배를 해야 자, 이 값은 자, 피크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말이에요. 얘가 RMS 값이죠. 그래서 사실은 RMS가 직류값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피크 값은 자, RMS에다가 몇 배를 해야 한다? 자, 루트 2배를 하면 자, 이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C RMS 값은 차과도 시료값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2'을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C 성분은 점점 감소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정수를 가지면서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DC 성분 시정수인 0.1을 대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2'인 차과도 삼상 단락전류 시료값인 101.036에다가 루트 2배를 하고 여기에 시정수를 고려하면 시간의 함수로 표현한 최대 직류 오프셋 전류가 된다라는 거죠. 자, B번은 해결이 됐고, 자, C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쉽진 않죠?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최대 직류 오프셋 전류 시 차단기가 차단하는 비대칭 고장 전류 시료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단기가 언제 동작을 하죠? 자, 고장이 발생하고 3주기 이후에 고장을 차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사이클이 지나가고 요 시점에 트립이 돼서 차단기가 오프가 됐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때 비대칭 고장 전류 시료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냐면 자, AC 성분만 존재한다고 하면 대칭이죠. 자, 비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AC 성분에다가 DC까지 고려를 해야 비대칭 성분을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실효치라고 했습니다. AC 성분과 DC 성분이 자, 어떤 식으로 시료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고조파에서 시료치 구하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루트에다가 제곱해서 각각의 고조파를 더한 다음에 자, 루트를 씌우게 되면 자, 고조파 시료치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AC 성분과 DC 성분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자, 이런 식으로 시료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C 성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확하게 3주기 이후라고 주어졌으므로 60분의 1초가 3개가 있는 거죠. 자, 얘는 20분의 1초를 의미하고요. 자, 소수로 바꿔주면 0.05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맞는 값들을 전부 자,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정수가 반영된 지수값에다가 0.05초 자, 시정수가 반영된 지수값에다가 0.05초 자, 얘네를 계산을 했더니 4.92 PU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선전류 기준값을 곱하면 71.01kA가 자, AC 성분 시료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DC 성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DC 성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시간의 함수로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0.05초가 지난 다음 자, DC 값이 요 식에다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대입만 하면 DC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값이 얼마일까요? 자, 132kA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하고요. 얘를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 루트를 씌워줬더니 결과적으로 132kA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3사이클 비대칭 시료값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3사이클이 아니라 2분의 1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이때 최대 직류 오프셋 전류를 고려를 해서 비대칭 고장 전류 시료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비대칭 고장 전류의 약어인 자, 요 친구를 적고 시료치는 RMS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분의 1 사이클 최대 직류 오프셋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얘는 DC의 제곱을 의미하고요. 자, 얘는 AC의 제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I2'이 아까 전에는 IT 요 식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서 X 킬로암페어가 나왔죠. 허나 2분의 1 사이클 자, 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시료값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식은 I2'으로 묶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 있죠.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계수값이 됩니다. 자, 얘네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정수는 우리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즉, 고정자 성분이
DC 성분의 시정수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친구들은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분자 분모에다가 오메가를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그리고 여기 오메가 있죠. 얘는 2파이 F죠. 그리고 T는 F분의 1이죠. 허나 2분의 1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파이 F가 되고요. 따라서 얘네 둘을 곱하면 결국 파이 값만 남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요 식을 다시금 변형하면 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는 상수 취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를 알파라고 부르죠. 굉장히 중요한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문제 중에서 1번 문제에 B번 보이시죠? 이 문제를 잘 풀 때 여기 50%라는 값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친구와 같이 상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고장전 부하가 존재할 때 삼상 단락 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장전 부하 전류가 존재를 할 때 삼상 단락 전류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액턴스의 이산적인 변화를 자, 마찬가지로 가정하고요. 시정수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서 계산의 편리성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좌측처럼 시정수를 반영해서 표현할 수는 있지만 너무 복잡함으로 자, 표기를 생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사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게 될 텐데 문제를 푸는 방식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첩의 원리, 슈퍼 포지션이라고 하죠. 중첩의 원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부하 전류를 이용해서 각 상태에 맞는 차가도, 과도, 정상 상태의 유기기전력을 구한 다음에 단락 전류를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가지고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장전 부하가 존재할 때 삼상 단락 전류, 자, 이 친구는 어떠한 관점을 갖고 문제를 풀게 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장전 무부하가 생기면 자, 고정자가 느끼는 계자 자속에 자, 변함이 없죠. 따라서 유기 기전력은 자, 불변입니다. 자, 요로 분석은 제가 삼상 단락 전류 원리를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서 전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정자, 계자, 댐퍼 권선의 자,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분석하는 것은 자, 그나마 분석하기 용이한 편이에요. 자, 그것도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자, 고장전 부하가 존재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고장전 부하 전류로 인한 자속이 존재하는 경우 삼상 단락 전류로 인한 자속과 중첩되어 나타나므로 고장전 무부하 삼상 단락 전류처럼 분석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가정을 추가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리액턴스의 변화는 고장전 무부하 삼상 단락 전류 요거 있죠. 얘네랑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하 전류에 의한 자속도 존재하겠죠. 따라서 이 자속은 차과도 상태에서 스크린 이펙트의 영향으로 자, 주자속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허나 정상 상태로 접어들면서 자, 리액턴스는 점점 증가를 하겠죠. 자, 이때 주자속에 영향을 끼쳐서 당연히 감자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쵸? 지상 부하에서는 유기기전력은 점차 감소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자, 허나 이는 고장점 단자 전압이 자, 저하됨을 의미합니다. 자, 유기기전력이 저하가 되면 당연히 계통 전압은 저하가 되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자, 허나 고장점의 전압이 일정 값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리액턴스 증가분을 고려해서 더 큰 유기기전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기기전력 값은 차과도, 과도, 정상 상태로 접어들수록 더 커지게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단자 전압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자, 부하 전류가 일정하다
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즉 고장이 발생을 한다 할지라도 부하 전류는 일정하게 공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삼상 단락 전류가 합쳐져서 흐르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부하 전류는 자 일정한 값을 갖게 되고요. 리액턴스의 값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과도, 과도, 정상 상태, 자 이런 식으로 리액턴스가 커지는 것을 반영하면 유기기전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단 단자 전압은 일정하다라는 가정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리액턴스가 증가하는 증가폭은 더욱 크게 됩니다. 자, 따라서 삼상 단락 전류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중첩의 원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발전기는 자, 모선 1에서 자, 이곳이 모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0의 임피던스를 갖는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을 했다. 자, 이때 전격 전압보다 5% 높고 지상력률 0.95 전격 용량으로 운전 중이었다라는 거죠. 자, 얘는 발전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각각에 대해 PU법 계산을 하시오 라고 해서 A, B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이러한 싱글 다이어그램을 PU 값으로 다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쪽 구간을 자, 존 1이라고 자, 여기를 존 2, 자, 이곳을 존 3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자, 3번에서 기준 용량은 전부 100MVA로 전격 값을 취해 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준 전압도 전부 자, 선간 전압을 가져와서 13.8, 138, 13.8로 각각의 구간에 맞는 기준 전압을 설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Z 베이스는 V 제곱 베이스에다가 S 베이스로 나눠주면 기준 임피던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1번 구간에서는 1.9044, 자, 2번 구간에서는 190.44, 자, 3번 구간에서는 1.9044, 자, 이러한 값들이 기준 값으로 설정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TR 1번에서 1차, 2차는 각각 델타 Y로 결선이 되어 있고요. 1번과 2번, 자, 두 친구 모두 전격 전압으로 기준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0.1 PU 값이 자, 그대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발전기도 마찬가지죠. 자, 13.8kV의 선간 전압을 갖고 있고 차과도 리액턴스 값이 0.15이므로 0.15 값이 그대로 오게 돼요. 그 다음에 라인을 한번 보시죠. 자, J25을 갖고 있는 자, 절대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에다가 190.44를 나눠주면 J 0.105ohm이라는 PU 값을 갖게 돼요. 자, 얘가 PU입니다. 자, 그리고 TR2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R2는 1차 Y, 2차 델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1, 2차 측 기준을 모두 전격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자, J 0.1 PU 값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돼요. 자, 모터 한번 보시죠. 자, 모터도 기준이 모두 전격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자, 0.1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0.15 PU J 얘를 붙여주면 더 좋죠. 자, PU 자, 이런 식으로 싱글 다이어그램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단락 전류를 계산을 할 때 자, 델타 Y Y 델타 변압기에서 1, 2차 간 위상 차이는 고려하지 않아요. 자, 이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는 삼상 단락 전류는 위상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크기 값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위상 차이까지 반영해 주지 않고요. 크기 값만을 고려해서 싱글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이 친구는 J 0.15 PU가 되고 이 친구는 J 0.1 PU, 얘는 J 0.105 PU, J 0.1, J 0.15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장이 발생했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개폐기를 달아서 자, 이 친구를 닫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아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냐? 자, VF라고 하는 자, 두 개의 역방향을 갖는 전화번호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자, 이 부분 사이 전위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측정을 하면 전압이 몇 볼트가 뜰까요? 자, 0볼트가 뜹니다. 자, 이 상황에서 부하를 걸어주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 친구는 얘네랑 같은 거죠. 동일합니다. 제가 이퀄로 표시를 해놨죠. 자, 얘를 두 가지로 찢어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하나는 얘가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요 친구가 돼요. 그래서 빨간색 박스랑 녹색 박스를 더하면 요 친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빨간색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박스에서 자, 전압원의 방향이 이렇게 돼요. 자, 이때 고장점의 전위는 고장 직전과 고장 직후, 고장점 전위는 자,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적어놨죠. 고장 발생 직후 전압 VF. 자, 얘네는 변함이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전압을 걸어 줬으니까 고장 전과 고장 후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각각 회전기기에 맞는 차과도 리액턴스를 반영을 해서 새로운 유기 기전력을 각각 가졌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를 두고 인터널 볼테이지 behind the sub-transient reacta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sub-transient reactance 전단에 있는 유기 기전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 이러한 친구들도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차과도 리액턴스를 각각 정의해서 자, 새로운 유기 기전력을 정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녹색 박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가 자, 이쪽 노드 전위가 아무리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자, 역방향을 갖는 전압을 달아 주었기 때문에 자, 이쪽 노드보다 자, 여기가 전위값이 더 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압이 높은 곳에서 자, 낮은 곳으로 뭐를 공급한다? 자, 무효 전력을 공급한다. 자,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혹은 단락 전류를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 이 친구 있죠. 얘를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사실상 고장전 상태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발전기에서 자, 이곳으로 0A가 흘렀다 라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에는 무슨 전류만 흐르겠습니까? 자, 부하 전류 IL만 흐르겠죠. 단 회전기에서 각각 차과도 리액턴스를 정의를 해가지고 회전기 내부 유기 기전력을 새롭게 정의한다. 자, 요거를 주의해서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IL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고장점 전압이 1.05 PU라는 사실은 아까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즉, 전격 전압보다 5%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MVA에다가 자, 요 친구들로 나눠주면 자, 선전류 값을 갖는 부하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단 대신에 0.95의 역류를 갖기 때문에 코사인 역함수에다가 0.95를 넣고 마이너스 부호를 적어주면 지상 부하의 위상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얘네를 계산을 했더니 3.9845 각도는 마이너스 18.19도를 갖는 전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요 친구를 기준 전류로 나눠주면 PU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 구간이 존 1번이기 때문에 기준 용량을 100으로 잡고 자, 기준 전압을 13.8 자, 얘로 세팅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선전류 기준값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바로 4.1837kA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값에다가 기준 전류 값을 나눠주면 PU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녹색 박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존 1번이기 때문에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기준 전류 값은 4.1837kA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친구랑 얘네랑은 자, 병렬로 되어 있죠. 따라서 등가 임피던스는 계산을 하면 0.1157이 돼요. 자, 그런데 이쪽 노드랑 이쪽 노드 전위 차이가 어떻게 되죠? 자, VF의 값이
1.05이기 때문에 자, 요 친구에다가 등가 임피던스 값으로 나눠주면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바로 마이너스 J 9.075PU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친구를 전류 분배 법칙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J 6.997이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고장 전류 성분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J 2.087. 자, 요거는 모터에서 공급하는 삼상 단락 전류 성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회전기에서는 고장점에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전압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무효 전력 플러스 JQ를 공급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특히 모터에서 고장점으로 고장 전류를 공급하는 현상을 모터 컨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얘를 말하겠죠. 자, 그래서 빨간색과 녹색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자, 1번에 흐르는 전류는 자, 빨간색 박스에서 자, IL 그리고 녹색 박스에서 마이너스 J 6.997이 될 겁니다. 얘네를 계산하면 발전기 고장 전류 기여분은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동기도 마찬가지죠. 자, IL이 이렇게 흐름으로 고장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얘가 IL이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IL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취해줘가지고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삼상 단락 전류분 모터 성분을 이런 식으로 더하면 결론적으로 전동기 고장 전류 기여분은 이 친구가 돼요. 자, 그리고 1번과 2번을 더했더니 삼상 단락 전류는 마이너스 J 9.075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얘랑 얘는 정확하게 동일한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 부하 전류를 사용을 해가지고 고장전 부하가 존재를 할 때 삼상 단락 전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하 전류를 사용을 해서 내부 유기 기전력을 각각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VF 지점의 전압은 1.05 각도는 0도이므로 여기에 차과도 리액턴스와 부하 전류가 곱해져서 나온 전압 강화 성분을 더하면 자, 내부 유기 기전력 성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친구는 차과도 상태에 있어서 발전기 내부 유기 기전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구했더니 1.103 각도는 7.07을 갖는 PU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친구가 부하 전류가 되는데 자, 이 친구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 값인 마이너스 IL이 나오죠. 당연한 말입니다. 즉 각도의 180도를 이런 식으로 반영하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과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쭉 계산을 했더니 자, 차과도 상태일 때 전동기 내부 유기 기전력은 자, 이 친구가 돼요. 따라서 얘를 알고 있고 자,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동기 같은 경우에도 자, 이 친구를 우리는 구했죠. 그 다음 얘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계산을 하면 발전기 고장 전류 기여분은 7.353 각도는 마이너스 82.93도를 갖게 되고요. 전동기 고장 전류 기여분은 1.998 각도는 마이너스 116.92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요거 있죠. 요것과 동일하고요. 자, 전동기 고장 전류 기여분 요 친구 있죠. 얘네는 자, 얘네랑 동일합니다. 당연히 1번과 2번을 더하면 삼상 단락 전류인 요 친구가 나오게 돼요. 자, 되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첩의 원리가 좀 복잡하니까 많은 문제를 자, 요 친구를 사용해서 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차과도 상태는 우리 구했습니다. 그럼 과도 상태 리액턴스가 주어지면 어떻게 구하게 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고장점에 있어서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가정을 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뭐만 바뀌냐? JXG 프라임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얘는 JXM 프라임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EG 프라임을 구하고요. EM 프라임을 구해서 각각에 맞는
과도 유기기전력을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xg 프라임으로 나눠주면 자, 발전기 과도 상태 고장전류 기여분이 나오게 되고요. 자, 전동기 고장전류 기여분은 자, 얘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요 친구가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도 상태 전동기 고장전류 기여분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차과도, 과도, 정상 상태로 변해갈 때 어떤 식으로 전류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고 진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